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전세제도, 전월세 안심신탁의 모든 것. 여러분,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직접 주지 않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 바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관리하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제도의 이름은 전월세 안심신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행 시기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중 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1월부터 HUG와 집주인, 세입자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와 임대인 수익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존 전세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이 새로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세입자는 무엇이 좋아지고 집주인은 무엇을 얻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그 돈을 다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거나 집값이 떨어졌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도 바로 이런 구조적인 위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HUG가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 HUG 등 전월세 안정화 기구 집주인에게 운용수익 지급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약은 세 사람이 함께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두 사람이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안심신탁은 다릅니다. 임대인, 임차인, HUG가 참여하는 3자 구조입니다. 세입자는 HUG가 지정한 계좌에 전세금을 예치합니다. 그리고 HUG는 그 돈을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자체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서 발생시키는 수익을 매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입자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맡겨놓고 집에 사는 것이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왜 이 제도에 참여할까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금을 직접 받지도 못하는데 왜 참여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유인책이 바로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HUG는 예치된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 관련 투자 등에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4%대 수준의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4%라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800만 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66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실제 지급액은 최종적인 사업 조건과 약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집주인이 무조건 4%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표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매월 약 73만 원의 약정 수익을 받는 경우도 설명됐습니다. 세 번째, 세입자에게는 무엇이 좋아질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전세는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안심신탁에서는 전세금 자체를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전세 대출 보증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월세 부담을 낮출 가능성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를 보면 주택가격 3억 원, 전세금 2억 원인 주택에서 기존에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 74만 원을 내던 세입자가 안심신탁을 이용할 경우 월 주거비가 약 5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금리와 대출 조건 등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고 기존 전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모든 전세가 안심신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전세 제도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안심신탁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강제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에게도 의무가 아닙니다. 정부는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여부나 전세금이 주택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지 등을 사전에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시행 일정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가장 중요한 날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9월 HUG 등을 통해 사업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2026년 10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6년 11월 HUG, 임대인, 임차인이 참여하는 3자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2026년 12월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임대인에 대한 수익 지급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LH 매입임대 주택 500가구도 안심신탁 방식으로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0월부터 전세 제도가 바뀐다기보다는 10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전세 상품인 전월세 안심신탁의 신청이 시작된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말 획기적인 제도인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참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직접 운용하지 못합니다. 대신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전세금을 직접 활용하려는 집주인에게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안정적으로 매달 수익을 받고 싶다. 세입자와 보증금 문제로 갈등하고 싶지 않다. 공실이나 월세 연체 걱정을 줄이고 싶다. 이런 집주인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집주인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단순히 전세 사기 예방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전세 물량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주택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즉,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 전세 보증금의 안전성까지 높이는 것. 정부가 바로 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계약하기 전에는 어떤 주택이 대상인지, 전세금 한도가 얼마인지, 실제 수익률과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중도해지나 계약갱신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 4%대라는 숫자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의 기본 구조와 실제 개인별 계약 조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지금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되고 집주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는 매달 높아지는 월세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전월세 안심신탁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사업 공고, 10월 신청, 11월 3자 계약,
12월부터 순차적인 입주와 수익 지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존 전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선택해서 참여하는 새로운 전세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실제 전세 사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 시장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전세 계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세금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직접 줘야 한다. 이제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공공기관에 맡기고 집주인은 운용 수익을 받고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새로운 방식.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세 제도가 나온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